작년 저는 63세에 은퇴했습니다. 35년을 일했던 회사를 나서는 그날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생각했죠. 드디어 자유다. 그런데요, 은퇴 첫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느낀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오늘 뭐 하지? TV를 켰다 껐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오전 10시가 되니 견딜 수가 없더군요. 이러다 폐인 되는 거 아냐? 그래서 저도 뭔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처럼 창업이라도 해야 하나? 그런데 6개월 뒤 제 선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놀았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수군댔죠. 저 사람 게으른 거 아냐? 인생 낭비하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깨달은 은퇴 후 잘 노는 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창업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은퇴 직후엔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퇴직금 9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제 머릿속엔 온통 카페 생각뿐이었어요. 평생 꿈꿨던 내 가게 이제 할 수 있어. 인테리어 업체 상담도 받았습니다. 메뉴도 구상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옆집 김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저보다 1년 먼저 은퇴한 62세 남성이었어요. 그분도 저처럼 퇴직금으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8천만 원을 투자했죠. 처음 3개월은 괜찮았대요.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단골도 몇 명 생기고. 하지만 6개월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하루 손님 5명, 많아야 10명. 임대료는 월 200만 원. 인건비, 재료비까지 합치면 매달 마이너스. 김 씨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뜰 거야. 하지만 1년 반 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4천만 원의 빚,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 김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놀걸. 왜 괜히 욕심을 부렸을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나 이야기잖아? 고용노동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은퇴 후 창업자의 70%가 3년 내 폐업, 평균 손실액 9,600만 원. 돈만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 자존감, 가족과의 관계까지 다 무너지더군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창업은 하지 말자. 대신 제대로 놀아보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노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노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은퇴 후 한 달,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죠. 그런데 일어나면 할 게 없었어요. TV를 틀어도 재미없고 핸드폰만 보다 보면 오후 2시. 점심을 먹고 나면 또 할 게 없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표정이 어두워졌어. 우울증 오는 거 아냐? 깜짝 놀랐습니다. 맞았거든요.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무기력해 보이더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갔어요. 오전 10시쯤. 거기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5-6명이 모여 있더군요. 걷기 모임이었습니다. 혹시 저도 같이 걸어도 될까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같이 걷다 보니 변화가 생겼어요. 햇빛을 쬐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같이 걷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다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아, 이게 사는 거구나. 한 달 뒤 저는 또 다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도서관에 갔어요. 요즘 도서관은 진짜 좋더군요.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거기서 책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노는 것도 기술이구나. 어릴 땐 아무 계획 없이도 놀 수 있었잖아요.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뛰어놀고 만화책 보고 그냥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특히 직장인이 되면서 우린 노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은퇴 후엔 그 능력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산책하기, 햇살 받기, 커피 한잔하기, 친구와 수다 떨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제 하루를 채워주더군요. 10개월 뒤 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내려갔어요. 수면의 질도 개선됐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으세요? 수치가 다 좋아졌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놀았어요. 제대로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요. 돈보다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제 친구 노영호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노 씨는 저보다 2살 많은 65세입니다. 은퇴 후 지방으로 귀촌했어요. 작은 전원주택 하나 마련하고요. 처음엔 좋아 보였습니다. 자연에서 여유롭게 살겠다고 했죠. 그런데 노 씨는 한 가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전략. 돈을 아껴야 오래 산다. 하루 3끼를 라면과 김치로 때웠어요. 외식은 월 1회. 운동은 걷기만 하면 되지 뭐. 6개월 뒤 노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병원 다녀왔어. 혈압이 급상승했대요. 무릎이랑 허리도 아프고. 의사가 말했답니다.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운동하고 영양 섭취 제대로 안 하시면 70대엔 거동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돈을 아끼려다 건강을 잃었구나. 노 씨는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스트레칭, 산책, 점심엔 잡곡밥, 생선, 채소 위주 식사, 가벼운 근력 운동도 시작했어요. 3개월 뒤 노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 바로 내 몸이야. 건강해야 돈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세상 구경도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빠르게 무너지는 건 소득이 아니라 체력이라는 걸요. 실제로 60대 이후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70대가 되면 계단 오르기, 장보기, 심지어 샤워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체력이 있을 때 지금 놀아야겠다.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은 70세 전후가 한계입니다. 그 이후엔요? 관절도 아프고 근력도 줄고 호기심도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운동합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아침 스트레칭 10분, 산책 30분, 계단 대신 언덕길 걷기. 이것만 해도 몸이 가볍고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일만 하시겠습니까? 놀 줄 아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놉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제 하루를 공개해 드릴게요. 오전 7시 기상.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 10분. 오전 8시 가벼운 아침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산책 30분. 오전 10시 도서관으로 갑니다. 책을 읽거나 유튜브 강연을 봅니다. 1시간 정도. 오후 12시 집에 돌아와 점심. 간단하게 먹어요. 오후 2시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거든요. 일기를 쓰거나 카페에 혼자 앉아 커피 한잔 하거나 가끔은 그냥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입니다. 오후 5시 친구와 통화하거나 만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저녁 7시 가벼운 저녁 식사 후 아내와 산책하거나 TV를 봅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거 없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없고 큰돈 드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루틴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 안에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게 들어 있거든요. 운동, 독서, 사람, 고독, 휴식.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엔 의도적인 루틴이 회복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이다.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쉬는 것도 일정한 패턴으로 습관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혼자 놀기. 저는 혼자 카페도 갑니다. 혼자 영화도 봐요. 가끔은 혼자 기차 타고 작은 여행도 가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카페? 외롭지 않아? 그런데 해보니까 좋더군요. 아무한테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니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고독이 아니라 자유를 느꼈습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 상태.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잘 노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데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이렇게 놉니다. 은퇴 후 놀려면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활동들 알려드릴게요. 1. 공공 도서관 탐방. 요즘 도서관 진짜 좋습니다.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커피, 문화 강좌, 무료 영화 관람, 음악 감상실까지. 저는 일주일에 3번은 갑니다. 완전 무료예요. 2. 걷기 모임 참여. 동네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걷기 모임.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저도 여기서 친구 5명 사귀었습니다. 3. 유튜브 영상 만들기.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저도 몇 달 전부터 63세에 하루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어요. 구독자 200명 정도. 하지만 조회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하는 과정 자체가 재밌어요. 내 하루를 정리하고 의미를 찾게 되거든요. 4. 자원봉사. 이건 돈이 안 드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보람을 얻습니다. 동네 급식소에서 한 달에 2번 봉사해요.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게 저를 살게 합니다. 5. 텃밭 가꾸기. 집 근처 공동 텃밭을 빌렸어요. 월 1만 원. 상추, 고추, 토마토 심어서 키웁니다. 수확의 기쁨도 있고 운동도 되고 신선한 채소도 먹고 일석삼조예요. 보시다시피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과 시도입니다. 작은 흥미가 삶을 바꾸고 그것이 루틴이 되면 인생이 새롭게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신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일하세요. 단 욕심 없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동네 공방에서 하루 2시간 도와주는 일, 중고 물품 거래, 텃밭 농사. 이런 활동은 수익보다 보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삶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일이라는 단어에만 얽매이지 마세요.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활동. 그걸 찾으면 됩니다. 일하다 죽지 마세요. 30년 아니 40년 넘게 일했습니다. 야근, 출장, 성과 압박, 회사 눈치. 그 모든 걸 참고 버텼죠. 왜요? 가족 먹여 살려야 하니까. 자식 대학 보내야 하니까. 빚 갚아야 하니까. 충분히 일했습니다. 충분히 버텼습니다. 충분히 책임졌습니다.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건요, 맞춰 살면 됩니다. 욕심만 줄이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무작정 창업합니다. 이제 내 가게 하나 차릴 거야. 퇴직금으로 제2의 커리어 시작. 하지만 결과는요? 은퇴 후 창업자의 평균 손실액 9,600만 원입니다.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 건강, 가족과의 관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다 죽지 마세요. 놀다, 웃다, 늙어가세요.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나도 뭐라도 해야 할까?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해서 뭔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 불안 이제 놓아주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제2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잘 노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걷고 쉬고 웃고 바람 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만으로도 좋은 그런 시간. 지금이 아니면 진짜 기회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건강할 때 놀아야 합니다. 체력 있을 때 웃어야 합니다. 호기심 있을 때 세상 구경해야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은 70세 전후가 한계다. 그 이후엔 관절도 아프고 근력도 줄고 호기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의 시간이 아니라 노는 시간을 살아야겠다고요.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당신도 이제 놀아도 됩니다. 아니, 지금 놀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 잘 노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무작정 창업해서 9,600만 원 날릴 바에는 1만 원짜리 만복에 차고 매일 걷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행복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놀아보세요. 그 안에서 진짜 은퇴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은퇴 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